보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하면 우선 우리가 오늘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어를 아는 거거든. 용어를 알고 기호를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나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전체 집단,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야. 모분산 vx, 모표준분자 시그마 x를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치?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들 n개의 n개의 표본의 평균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x바라고 부를 거라고. x바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s라고 쓸 건데 의미가 없다. 그냥 원래는 표준 편차를 구할 때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n-1로 나눈다.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원래 시작은 n으로 나눴더니 의미가 없게 나와서 n-1로 나누기 시작한 거라서 내가 저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구한 x바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이 x바의 평균,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흔히 문제에서는 표본 평균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는 EX바라고 표현할 건데 그게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들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이걸 문제집들에서 아무 생각 없이 표본 분산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 VX바인데 어떻게 구한다? 표본의 크기분의 모집단의 분산이다. VX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꿀 거다. 이걸 좀 기계적으로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약간 수능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리고 교과서에는 들어있지만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어. 여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표본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게 좀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신경 쓰면서 잘 해봅시다. 그 대표적인 게 요 1번은 아니고 그 다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우선 1번 봅시다. 자, 1번. 그냥 기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 자, 모집단은 그냥 모집단이라는 얘기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놈이야, 원래는 놈. 지금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크기가 3인 표본을 뽑겠대. 크기가 3인 표본, 그러니까 n이 3인 표본을 뽑겠다고.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뭘 구해달래? 2x바의 제곱을 구해달래. 기억나니? 이게 뭐 x바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제곱의 평균을 보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분산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우리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할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은 제곱의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뭐가 될 거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거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거야.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고? 표본 평균은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아. 모평균이랑 항상 똑같다고. 그래서 모평균이 지금 10이니까 얘는 12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요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가 n인 표본이라는 걸 보자마자 얘가 뭐랑 똑같다? n분의, 한 번만 이렇게 쓸게. n분의 모분산이랑 똑같다고. 모분산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3이라 그랬고, 잘 봐야 돼.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3인 거니까 분산은 지금 9인 거지. 이게 9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3인 거다, 3. 얘가 10이고 얘가 3인 거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기면 제곱의 평균은 3에다가 144 더하면 되나? 그래서 14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약간 기호에 좀 익숙해지자고 만들어진 문제야, 기호에. 그래서 기호에 좀 익숙해지면 될 거고, 우리 3번, 4번 두 개 한번 해봅시다. 1-3, 1-4 두 개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볼까?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x에 대한 평균이 10이고 표준표가 8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겠다. 그럼 빨리 이제 우리 바로 이렇게 한 번만 쓸게. 그러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표본의 평균은 그냥 원래 모집단의 평균 m하고 똑같아. 그래서 10이 될 거고 변함이 없어. 평균은 변함이 없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시그마 x 바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뀔 거고 혹은 뭐 분산도 쓸까? 분산은 무조건 n분의 vx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표준편차 분산이 64지. 얘가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64 이렇게 되겠네. 그게 25분의 16이래. 이게 25분의 16이다. 그럼 n이 100이면 되나? 100 이렇게. 그래서 n은 100이고 얘는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10. 그래서 11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얘도 봅시다. 자, 모평균이 50이야. 기호를 좀 계속 써버릇 해줘. n이 50이야. 뭐 2x가 50이다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 얘는 약간 기호를 의미하는 거고 숫자를 대체할 때는 m으로 쓰는 게 약간 좀 보편적인 거라서 m은 50이다라고 쓰고 모표준편차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는 10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근데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시그마 x바가 0.5 이하가 되고 싶대. 시그마 x바는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번만 쓸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럼 지금 크기는 n이다 라고 했고 표준편차가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10이 0.5 이하,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고 싶은 거네. 그러면 넘기고 넘어가면 루트 n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은 40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0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기호 정리 잘 해주고 넘겨서 필수예제 2번 봅시다. 이 2번에다가 세모 표시를 좀 하나만 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거거든. 좋은 문제냐 나쁜 문제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비추어 봤을 때 수능형 문제는 아니야. 수능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이제 통계적 추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제라서 방법을 모르면 조금 힘들거든. 문제를 좀 읽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2x바 더하기 vx바의 값을 구해달래.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다 그랬잖아. 여기가 좀 어려운 우리한테 난해한 표현인데 이게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크기가 5인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야. 크기가 5인 표본을 뽑았다는 거랑 똑같아.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내가 주사위를 한 3만 번 던져놨어. 한 3만 번 던져놨다고 쳐봐봐. 3만 번 던져놓은 이 모집단이 있는 거지. 이 3만 번 던져놓은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크기가 5인 샘플을 뽑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3만 번 너무 적으면 한 1조 번 던졌다고 쳐놔봐. 그러니까 모집단 확률 변수 x 이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주사위의 눈이야. 모집단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주사위 눈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뭐야? 이산확률 변수지. 이산확률 변수. 여기 있으니까 나 그냥 이거 쓸게.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나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문제 계산 안 할게. 계산 너무 지저분해서 계산 안 할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하면 요거는 이제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겠다고? 크기가 5인 표본 n이 5인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x바는 뭐랑 똑같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얘는 그냥 모집단의 평균을 쓰면 되는 거고. 아니야, 하자. 계산할게. vx바는 어떻게 구하겠다고? 크기 n분의 모집단의 분산으로 구하기로 했으니까 5분의 vx로 구하겠다고.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길게 한 번만 할게. 내가 어제는 안 했더니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이라는 걸 크기가 5인 표본을 뽑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모집단은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라고. 그럼 평균은 이거 다 더한 게 평균이잖아. 평균은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6까지 다 더한 거니까 6분의 21 나오나? 6분의 21.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2분의 7. 그러니까 평균은 2분의 7이야. 얘는 2분의 7. 그러니까 이 x 봐도 2분의 7이랑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1, 4, 9, 16, 25, 36인가? 이렇게 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의 제곱을 빼면 여기 나오겠다. 12분의 35가 나오겠다니까 이것만 좀 씁시다. 얘는 12분의 35가 나오겠대. 이렇게 나오겠대. 그럼 Vx 반은 어떻게 된다고? 크기 5분의 모분산 12분의 35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12분의 7 나오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해도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 거야. 자, x 바를 구할 수 있어. x 바. x 바를 구하는 거야. x 바가 뭐냐면 주사위를 5번 던진 거의 평균이잖아. 진짜 끔찍한데 할 수 있다니까. 할 수는 있지. 아무도 하지 않겠지만. 자, 봐봐.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 x1, x2, x3, x4, x5라고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x 반은 뭐가 되는 거야? 저거의 평균이잖아. 5분의 요게 되는 거야.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부터 몇 가지일까? x1, x2, x3, x4, x5가 다 1이면 5분의 5니까 뭐 나와? 1 나오지. 1 돼. 그 다음 봐봐. 1, 1, 1, 1, 2면 얼마 나오니? 5분의 6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x반은 5분의 6도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1, 1, 1, 2도 될 수 있잖아. 5분의 7도 될 수 있지. 5분의 8 쭉 해서 어디까지 오겠어? 6까지 오겠지. 다 6이면. 이렇게 오겠지. 확률도 구할 수 있어. 확률. x바가 1일 확률 어떻게 될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일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6의 5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5개 중에 4개는 1이고 1개는 2면 되지. 주사위를 5개 던져서 4개는 1이고 하나는 2가 나올 확률. 5개 중에 2 나올 거 하나 고르고 5C1 곱하기 6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면 구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어. 물론 절대 구하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x반은 저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걸 보고 크기가 5인 표본이라는 걸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수능형 문제는 아닌데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넘어가고 필수 이제 3번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볼 만한 문제는 3번, 4번이 되겠다. 3번을 잘 봅시다. 3번에 지금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전체라고 되어 있어. 조금만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뭐 준 거야?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준 거지. 자, 이거 x라고 할게. 모집단 항상 x라고 둘 거야.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이라는 거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아, 표본 뽑았구나. 표본을 뽑았네. 표본을 뽑았네. 크기가 25. n이 25인 표본을 뽑았다고. 그랬더니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래. 다시
표본 25명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 생각해보니까 A반인데 여기 와 있었구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난리인데. 그랬어요? 저기 아니었어요? 저번에 여기였어요. 나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선생님 태민이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너 미적분을 당연히 나랑 하니까 그래서 봅시다. 자, 25명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라고. 문제에서 뭐 해달라는 거야? P 115 X 바가 요걸 구해달라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기호에 정확해야 돼. 기호에 정확해야 돼. 자, 그럼 봐봐. X가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도 당연히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계속 여기다 이렇게 한 번만 쓸게. 표준 편차만 바뀌는 거야.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x바의 표준 편차니까 x바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루트 25분의 10이니까 2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것만 신경 써가지고 문제 풀면 끝나. 요것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면 끝난다. 그럼 그림 그려서 결국은 계속 풀던 문제로 바뀌는 거지. 바로 합시다. 자, 여기가 120 이렇게 있을 때, 120 이렇게 있을 때 나는 115에서 124까지 바로 씁시다. 115에서 124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어? 5만큼 떨어져 있지? 표준 편차가 2니까 2.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2.5 시그마? 이거 좁겠지? 어디 갔어? 오른쪽 정규분포 표래. 2.5 시그마 0.4938 이렇게 되겠다. 124는 2 시그마지? 2 시그마? 그러니까 0.477이 두 개 더한 게 답이 되겠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만 잘 풀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밑에 얘는 2번만 해보자. 3-2번. 볼까? 자, 지금 전체 학생이 평균이 71,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모집단 X가 평균이 71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여기서 내가 지금 크기가 64인 표본을 뽑았다라는 거니까 64인 표본을 뽑았다라는 거니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똑같이 따를 건데 평균은 안 바뀌어.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64분의 16이니까 2로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거지. 맨날 이런 식이야. 이게 내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이 나와.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안 바꾸면 이 문제가 절대 안 풀릴 거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맨날 바꿔야 되나 싶어가지고 바꿔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좀 이해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자고.
어쨌든 72 이상 75. 다시 얘기하면 64명을 뽑은 표본의 평균이 72에서 75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X바가 72에서 75. 그럼 봅시다. 평균이 71이야. 나는 지금 72에서 75 사이일 확률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지.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다.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풀면 될 거냐면 항상 퍼즐 맞추기가 되는 거잖아. 요 전체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지. 요거 빼면 되겠다. 요거 빼면 되겠다. 그럼 71에서 75까지는 4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2니까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 시그마 0.4772에서 요놈 1만큼 떨어져 있지. 표준 편차가 2니까 0.5 시그마인 거 맞니? 0.5 시그마 0.192로 얘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 잘 연습해보면 다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럼 넘겨서 필수예제 4번을 봅시다. 계속 내가 표준화 공식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문제를 푸는 방식이 훨씬 편해서 계속 우리는 표준화를 안 쓸 거고 그냥 표준 편차가 보폭의 크기다라는 걸 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지금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이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 얘는 당연히 모집단 얘기하는 거지. 모집단이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근데 과일 주스에서 이미 추출한 N컵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그때 이 N컵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194에서 194 이상일 확률이 0.8849일 때 N의 값을 구해달래.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은 똑같이 200이겠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뀐다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바로 쓸게. 10 전체의 제곱.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안에가 시그마라는 게 중요해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 X 바가 194 이상일 확률이 0.8849래. 그럼 나는 무조건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자,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 자, X 바에 대한 정규분포야. 평균은 200이야. 내가 19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194가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잖아. 요 넓이가 0.8849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빨리 뭘 쓸 거야? 전체 절반은 0.5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4에서 200까지의 확률은 0.3849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규분포를 잘 찌려봤더니 0.3849가 어디까지였대? 1.2 시그마까지였대. 다시 요게 뭐라는 거야? 1.2 시그마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지. 저 길이가 1.2 시그마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 다시 1.2 곱하기 표준 편차가 요거잖아. 루트 n분의 10. 저게 얼마가 되면 돼? 194에서 200까지 6이 되면 되는 거네. 요거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면 10이니까 약분하면 여기 2 되나? 그래서 루트 n이 2가 되면 되니까 n은 얼마? 4.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잘 연습합시다. 표준화. 이런 거 쓰면 안 돼. 진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쓰면 안 돼. 그러면은 얘도 하나만 해볼까? 요거 4-2 한 번만 해보자.
얘는 바로 해볼까? 평균이 30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데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겠대.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표본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4로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바뀌겠다. 그치?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지금 평균이 300인데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413이 되고 싶대. 우선 0.5를 훌쩍 넘어가니까 a가 여기쯤 이렇게 있어야겠지? 요게 0.8413이 되고 싶은 거다. 그럼 여기가 0.5니까 a에서 100까지는 0.3413이 되면 되는 거지. 0.3413 1시그마네 1시그마. 1시그마. 요게 1시그마가 되면 된다. 그럼 시그마가 4니까 4만큼 왼쪽으로 오면 되니까 29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또 추정 마지막을 해봅시다. 여기도 뭐 내용이 뭐 여기 내용 어렵지 않은데 여기도 이제 그래 절대 공식을 외우면 안 되는 단원이거든. 여기 대부분 그냥 공식으로 많이 가르치시는데 공식을 외우는 순간 무조건 문제를 못 풀게 수능은 세팅을 해. 수능을 세팅을 하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정말 추정다운 추정을 해보고 싶어. 우리가 아까 원래는 모집단의 뭔가를 계산하고 싶은데 하기가 힘드니까 전수조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샘플을 잘 뽑아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자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거꾸로 돼버렸지. 모집단 가지고 샘플 추정을 해버렸잖아. 이제 진짜 모집단을 추정해보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이라고 해야 될까? 2번이라고 하고 실내 구간 그냥 이렇게 할까?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자. 모평균의 추정이야. 모평균의 추정. 다시. 자, 모집단이 있어. 전체 집단.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크기가 n인 샘플을 표본을 하나 추출한 거지. 표본을 추출했어. 자, 근데 이제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는 내가 이제 샘플을 여러 개 뽑아가지고 그것들의 평균을 비교해보기로 했는데 그냥 한 개를 뽑은 거야. 내가 하나를 뽑았어. 표본 하나를 딱 뽑아놓은 상태인 거야. 그럼 저 표본에 표본 평균, 이 표본에 표본 평균이 하나 존재하겠지. 표본 평균 x바가 이렇게 딱 하나가 값으로 존재할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문제집들이나 답안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선생님도 얘기를 해줄게. x바는 기호야. 얘는 약간 기호. 표본 평균이다라는 단어를 지칭하고 싶을 때 x바를 쓰는 거고 이게 어떤 값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어떤 값을 지칭하고 있을 때는 스몰 x바라고 보통 많이 써. 값으로 지칭할 때 둘 다 똑같은 말이야. 둘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하나의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모집단의 뭔가를 추정하고 싶은 거지. 당연히 뭘 추정할 수밖에 없을 거냐면 모평균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 모평균 m을 추정을 할 거야. 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쓸게.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이렇게 있잖아. 시그마가 있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흰색으로 쓸게. 표본 표준 편차도 존재하지. 표본 표준 편차는 S로 쓴다 그랬어.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 표준 편차 시그마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없어. 다시 이건 절대 못 찾아. 절대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무조건 주어질 거야. 얘는 추정 못해. 얘는 추정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건 오직 뭐 하나뿐이야. 오직
모평균 하나야. 모평균 하나밖에 추정을 못해. 자, 그래서 그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공식을 외우면 무조건 망하고, 실내 구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말 그대로 구간이야. 구간 범위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 대해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요 그림을 항상 꼭 잘 기억을 합시다.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표본 한 개를 딱 뽑아가지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어. 표본 평균을 구했어. 여기 x바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x바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 x바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구간을 만드는 거야. 닫힌 구간을 만들 거거든.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닫힌 구간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닫힌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x바를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 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간을 만들 거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좀 삐뚤은 것 같긴 한데 같게 만들 거야. 대칭이 되게 만들 거야. 대칭이 되게 만들 거야. 내가 이 지금 x바에서 여기까지 얼만큼 떨어지게 구간을 만들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까?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게 구간을 잡을 거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 길이를 잡을 거야. 다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 길이를 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x바에서 오른쪽으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서 왼쪽으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끔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가 되겠니? 요 값은 x바에서 요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 값은 x바에서 왼쪽으로 저 길이만큼 온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우선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겠다라는 거야. 그럼 저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해볼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실제 모평균 m이 이 x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x바를 기준으로 만든 범위 내에 존재할 확률을 얘기해. 존재할 확률이 뭐뭐다. 이 뜻이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내 구간이다 라고 얘기해. 다시 내가 표본을 뽑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베이징 가가지고 한 1000명 정도의 키를 재본 거야. 그래서 1000명의 평균을 쟀어. 그랬더니 170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너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중국 사람의 평균 키가 한 80%의 확률로 한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중국의 평균 키다라고 콕 집어서는 얘기 못 하는데 이 범위 내에 실제 평균 m이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몇 프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x바 당연히 문제에서 줄 거야. 그치? 요것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결국은 전부거든. 이 시그마는 뭐겠어? 당연히 모표준 편차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표준 편차는 절대 추정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문제에서 준다고. 무조건 문제에서 줄 거야. 이 n은 뭐겠어? 당연히 표본의 크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중요하다고 한 거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k거든. K.
이 K는 이런 말은 없어. 그냥 나 혼자 쓰는 거야. 신뢰도 상수야. 신뢰도 상수를 K라고 부를 거야. K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신뢰 구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신뢰 구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신뢰도 95%짜리의 신뢰 구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신뢰도 95%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95%의 확률로 실제 평균이 저 안에 존재할 거라고. 95%의 확률로 실제 평균이 저 구간 안에 존재할 거다라는 뜻인 거고, 신뢰도 99%라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99%의 확률로 실제 평균이 저 구간 안에 들어있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절대 외울 필요 없는데 너희는 외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써볼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구간이잖아. 범위거든. 나는 이제 부등식으로 써볼게. 어떻게 되냐면 x 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실제 평균 m이 이 범위 안에 존재하겠다라는 거니까 m이 x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라고. 요 구간이야, 요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 있는 신뢰도 상수 K가 지금 얼마를 쓴 거야? 1.96을 쓴 거라고. 딴 건 다 똑같고 95%는 여기 상수가 지금 1.96이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외울 필요 없어. 문제에서 다 줘. 문제에서 다 줘. 그 다음에 그럼 99%는 넌 생각해봐. 95%의 확률로 있다라는 거랑 99%의 확률로 있다라는 건 둘 중에 누가 더 범위가 넓겠어? 얘가 넓겠지. 99% 확률로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더 넓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봐봐. 내가 중국 인구의 키가, 중국 인구 전체 평균 키를 100%로 추정해 볼게. 0에서 3m 사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이 신뢰도는 높아질 거라고. 물론 쓸모는 없겠지만. 그럼 99%는 어떻게 되냐면 x 바 마이너스 2.58이었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평균이 똑같아. 뺐으면 더 할 거야. x 바를 기준으로 항상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요 k가 2.58이 맞나? 2.58이라고. 신뢰도 상수가 2.58이야. 자, 우리는 저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왜 95%는 1.96이고 왜 99%는 2.58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봅시다.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항상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95%만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95%의 확률이라는 거는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라는 거지. 0.95라는 거지.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빨리 생각해 봐. 표준 정규 분포 가운데 평균이 0이야. 0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 번만 잡아볼게.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잡았을 때 요 안에가 0.95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정확하게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니까 반반이 0.4750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 맞니? 0.4750, 4750 나눠 가지면 0.95가 되는 거 맞아? 아무도 안 해보겠지만, 내가 어제 아무도 안 해보겠지만이라고 하니까 절반은 해보더라고. 너네 책 맨 뒤에 가가지고 빨리 표준 정규분포 찾아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확률이 0.4750인지. 0.4750 빨리 찾아봐. 그럼 여기가 1.96이야. 맞니? 1.96까지가 다시 P, G, 0에서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가 확률 변수를 G라고 쓰기로 했잖아. 1.96까지가 0.95라고. 아니 0.95란다. 미안해. 0. 요거에 얘가 0.4750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P 좀 지저분하게 표현하면 절대값 G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가 0.95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95%의 신뢰도 상수 K를 1.96으로 쓰겠다라는 거야. 다시 내가 만약에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야.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신뢰도 상수 K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야. G라고 쓸게. 평균이 0이잖아.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요 확률이 100분의 알파인 거라고. 그치? 알파 퍼센트 95%면 0.95니까 내가 100분의 알파라고 쓴 거야. 저 K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문제에서 얘를 수능에서는 항상 1.96, 2.58로 줘. 수능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내신에서는 혹은 문제지에서는 이거 너네 계산 편하라고 일부러 2로 주거나 3으로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 다 확인해야 돼. 이따가 확인하는 연습할 거야. 그래서 신뢰 구간이다라는 거.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야?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야?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 기억해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요 한 칸의 크기가 뭐라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K는 무조건 문제에서 준다고. 얘는 무조건 문제에서 줄 거야. 문제 줄 거야. 자,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할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신뢰 구간. 저렇게 부등식으로 써도 되고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써도 돼.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절대값이란다.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 구간 혹은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두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당연히 요 길이 얘기하는 거지. 이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요거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 요거 똑같이 2배가 될 테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최대 오차야. 오차라는 게 뭐야? 오차라는 게 실제와 내가 추정한 거의 차이를 오차라고 부르지. 실제랑 내가 추정한 거의 차이를 오차라고 불러. 그러면 오차가 최대로 얼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x바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실제 평균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만약에 실제 평균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오차가 되는 거지. 내가 추정했던 거 실제 평균이니까 이 길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항상 양수로 쓰겠지. 그럼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야? 어디 있을 때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야? 여기 있을 때인 거 맞아? 여기에 실제 평균 m이 있을 때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지. 요 길이가 최대 오차가 되는 거네. 결국은 뭐야? 한 칸. 요거라고 요거. 한 칸.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최대 오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이게 전부야. 이거만큼 최대 오차. 2배가 길이. 빼고 더한 게 구간이야. 빼고 더한 게 구간이야.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
최대 오차 요 3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수능에서 그 어떤 문제도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저 K를 1.96, 2.58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저 K를 계속 문제에서 어떻게 찾을 건지. 그래서 나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요 그림으로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 그림. 이 그림.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분 쉬었다 합시다.